이곳은 안녕. 어디죠? 이곳은 성수동에 매매로 나온 건물이고요. 네. 지금은 4월 30일까지 유령의 개관전 첫째 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네. 입구에서 너무 매매 문이라고 적혀 있고 막 왕따 입구에 좀 쏘는- 치워라 짐 좀. 짐이 너무 많아. 일부러 그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고를 안 해가시더라고요. 아, 수거를. 예, 자, 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아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미술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패션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우연한 계기로 그 전에도 미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전시를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항상 있었어.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술을 좀 접하게 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뭐 작가라던가 갤러리스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고 교류하면서 나도 미술 일을 어쨌든 사람이 좋아하면은 이거 해보고 싶잖아요. 내 능력과는 별개로. 그래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갤러리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몇 년 이제 제가 놀았어요. 사실 2년 동안 진짜 생으로 놀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돈을? 그래서 이제 손가락 빨았죠. 제가 엄마 아빠한테 욕 먹고. 그래서 그러다가 네. 이 유령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그게 저는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그 2년의 시간들이 그냥 놀기만 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동안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네, 그때는 정말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미술관이나 아니면 갤러리 관람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가시화된 작가들, 가시화된 미술 작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작가들이 있고 왜냐면 1년에 미대 졸업생만 해도 아주 많잖아요. 뭐 몇천 명이 될 텐데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하면 그래서 사실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작품이 알려질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낮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이건 꼭 미술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참 타고나는 운이 중요한 게 작업을 아무리 잘해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프로모션 해주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또 작가가 하는 일과 좀 구분되어 있잖아요. 작가가 사실 못하죠. 그것까지 그쵸. 하면 작가가 아니지. 그쵸. 왜냐면 우리는 미술한테서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작가가 막 이렇게 무슨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미술한테 바라거나 미술의 기호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럼 저가 뭐 좀 나대기도 나대는 사람이고 그 튀니까 너무 튀지. 좀 이거를 항상 어떻게 뭐 해. 하는 분이신가. 저도 저희 엄마도 궁금해요. 너 뭐 하고 사는 애냐고. 정신대가 있고 범상치 않은 패션에 모두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미술하는 사람은 아닌데 작가도 아니고 쟤는 뭐니 애들아. 그게 내가 그래서 뭔 많이 그런 물어봤지. 그런 거를 일컫는 말이 있죠. 사기꾼. 그래서 나 그래서 나 사기꾼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아니 제가 그렇게 사기를 치진 않았거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돌아다니는. 네, 약간. 그래서 그냥 이러한 것을 좀 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가 미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미술 전공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참 그게 눈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눈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내가 아주 네, 아주 네. 그 알려지지 않은 아직은 유명하지조차 않은 막 보니까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는 그런 작가부터 네. 수많은 작가들이 지난 2, 3년간 미술계에서 이소아 쌤이 이동하면서 오며 가며 알게 된 작가들인 거죠. 네, 다 그렇진 않고요. 몇 분은 이제 저희가 한 포션이 3분의 1 정도씩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제가 졸업 전시를 다니면서 알게 된 이런 김소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몇 분은 이제 제가 좀 교류하는 작가분들께서 자기가 아끼는 후배 아니면 자신들이 가르쳤던 이제 제자인데 이게 참 작업이 좋은데 좀 기회가 마땅치 않다라고 이제 소개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뭐 제가 발품 팔아 찾은 분도 있고 몇 년 전부터 봤던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고요. 그래서 세대도 꼭 아주 어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85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한 20년 정도를 아우르는 하지만 이 전시의 유일한 최소 조건은 상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지 않은 분들로만. 네. 근데 프로젝트 이름이 유령이잖아요. 그거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유령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유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미술 이론이나 아니면 미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이제 텍스트들에서는 사실 유령이라는 것이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런 거를 떠나서 유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그리고 몸이 없이, 그 어떻게 보면 유령은 영혼과 마음은 있지만 몸이 없잖아요. 좀비랑 반대인 거죠. 좀비는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애고. 그래서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 투명하게 취급받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감 없는 애를 두고 뭐 유령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유령인 거예요. 어려운 뜻이 없고 정말 실제하지만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가시화되지 않는 작가들을 이렇게 유령같이 둥둥 떠다니면서 전시장을 또 배회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전시를 열고 이러한 것들로 유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몸을 가지게 된 거네. 네, 네. 이번 전시가 유령 첫 번째 몸이잖아요. 예, 첫째 몸이요. 그럼 이제 다음 예. 번 전시는 어딘가를 또 떠돌면서 두 번째 몸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신이 내리듯이. 그렇죠. 들어가듯이. 근데 이 공간을 그래도 이제 지금 이걸 촬영해 주시는 우리 윤혜준 컬렉터님이 빌려주셨지만 왠지 좋으니까 여기 안착하고 싶다. 근데 그럼 안 되지. 안착도 여기 입지 조건이 안착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아시잖아요. 미술로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예,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이 몸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컨셉이죠. 집도 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인 거잖아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방랑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모든 거에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게, 장점은 저희는 물리적인 몸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찰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갤러리들이 선보이기가 어려웠던 정말 신기해. 그러니까 좀 더 강해 보이는 작업,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날 것 그대로의 미술, 그리고 가격대도 기존에 이제 정말 젊은 갤러리에서 또 구별이 확실히 되는 가격대로. 가격대도 네. 초보 컬렉터 입장에서는 유령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 소장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고 어떠한 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뭐 로렌스 위너나 엘리자베스 페이튼을 소장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요. 이런 데서 시작을 하고 본인의 취향을 알아가시고 본인이 또 미술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미술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돈 이렇게 떡 주고 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컬렉터로서 이 미술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또 알아가실 수 있는 거고, 그 정말 새로운 미술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거의 그러면 패션계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독립 큐레이션을 한 건데 네. 어떤 공간 없는 새로운 어떤 장소를 찾아서 네. 그럼 다음 막 두 번째 프로젝트도 아직 딱 막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유령이니까. 근데 나름 받아놨어요. 오, 날만 네, 제가 이곳도 이 장소도 분당처럼. 그 귀에 속삭이시더라고. 다음번 프로젝트는 며칠에 해라. 날짜만 받아놨다. 그분이 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사람이 정말 원하면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본인이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은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이 어떤 걸 나을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윤혜준 선생님께서 건물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을 때도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밥 먹다가 그렇게 됐고, 저는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시더라도 나를 딱 4월 둘째 주, 셋째 주로 정해놨었어요. 스스로? 네. 왜냐면 특히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뭐가 없는 거는 하는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짜놓지 않으면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이란 게. 그래서 두 번째도 저는 8월 셋째 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는 거예요. 여름. 제가 처음 미술 일을 할 때 너무 걱정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애랑 전시는 날만 받아놓으면 어떻게든 나온다. 걱정 좀 그만해라. 그러고 나서 그럼 그래. 걱정이 덜할 거 아니에요. 걱정만 하면 그 뭐해? 다음에 해야지. 하신 말이 좀 히트인데 못생기게 나올 수는 있대.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더. 네. 근데 아니 날- 못생기게 나와도 태어나서 잘 키우면 되지 뭐. 그래서 자 그게 이소아 참 쉽지 씨, 않습니다. 이소아 네. 쌤이 16명의 작가를 네, 모았죠. 네, 2층 네. 일단 2층을 한번 전체적으로 딱 네. 들어오면 조형도 있고 드로잉도 네. 있고 페인팅도 있고. 네, 칼부터 그럼 이 칼을 저희가- 같은 작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내려가시면서 보겠지만 앞에 이제 조각이 또 하나 있지만 있더라고요. 전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이 이거가 처음인데요. 이 칼은 일단 칼과 도끼가 같은 작가분이시고요. 이정혁이라고 94년생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미술관 설치나 봉사일 같은 것도 병행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들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마주친,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하는 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그래서 자기 삶을 이루는 것들을 작업으로 보여주시는. 그럼 도끼를 지나면 네, 김수민 작가님. 김수민 작가가 이렇게 페인팅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네, 소문으로는 가장 지금 아주 그냥 열악하셨어. 감사합니다. 소아 쌤이 아주 그냥 작품이 많이 팔렸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정말로 소문의 근원이 요 입구에 예, 이 작가가 예, 더 예. 인기가 많았다.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나 이분은 이번 저희 전시에서 최연소자신데요. 몇 년생? 2004년생이에요. 내가 검사했거든. 네, 아테네 올림픽 했을 때 태어나셔서 벌써 저는 아직 고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학교 대졸자입니다. 졸업하시고. 예, 그렇고 회화과. 네, 회화과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음. 졸업하셨고, 근데 이 작품이 약간 네, 시선이 딱 가는 것 같아. 네, 저희가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서.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동정녀 마리아를 위한 드로잉이라고 3연작인데요. 3연작인데 종교화가 이렇게 3면화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해서,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좀 세로로 좀 더 긴장감이 있게, 왜냐면 작가님께서 마리아의 전신을 그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줌해서 그리셨다 보니까 좀 더 긴장감을 형성해 보려고 이렇게 좀 저희가 뒷빛대 했습니다. 네, 여기 바닥에 모르고 지나갈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이 이건 치시면 뭐예요? 사셔야 돼요. 알겠어. 예, 여기 최은성 작가님이시고, 최은성. 네, 이거 세라믹이죠? 아니요, 그렇게 세라믹이나 레진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작가님께서 직접 3D 프린팅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근데 너 이거 너무 세라믹 같아. 네, 3D 가마에 구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모래 코팅을 하신 거예요. 그 작품명은 모래바람이라는 네, 작품입니다. 약간 착시가 느껴지네요. 네. 근데 3D 프린팅으로 한 프린터기가 이렇게 큰 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작가님이 대단하신 거죠. 아직 이제 그리고 그 위에 비교적 샌드 네, 모양 네, 재질에서 약간 코팅을 재질감을 헷갈리게 하셨구나. 네. 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람도 한 번에 다 알 것 같은 사람은 좀 매력이 있지 않잖아요. 뭐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작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 사람 재료가 뭘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시선이 밑에서 내려다보게 되니까 사람인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 저희가 막대기 같아.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재료도 알아보기 어려운 거를 바닥에 놓으면서 이게 지금 뭐 곤이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죽은 건지 뭐 찬바닥에서 입 돌아가는 건지 이건 모르겠잖아요. 네. 아무래도 유령이라면은 유령이 뭡니까? 일단 죽어야지 유령이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유령이 못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칼과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서 죽는 거야? 그쵸. 이제 도끼의 목이 잘리셔야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령이 되는. 전체로 보는 거구나.
네네. 근데 여기 바닥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예, 바닥은 이게 시범물처럼. 네 이게 실제로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롤 천막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일부러 좀 했습니다. 네, 이분은 박효범 작가님이시고 박효범 작가님이시고 지금 홍대에서 동양학과 석사를 네 재학 중에 계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동양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예, 그래 어쨌든 이분은 제가 작년에 아마도 예술공간이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좀 비영리 이제 미술 공간인데 거기서 아마추어리즘 동아리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이제 뵙게 된 분인데 실제로 이분은 좀 이제 본인 동료 작가들과 함께 얼마씩 각출해서 좀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미술을 가르쳐주는 야학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시사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작품 규격이 세로 2m 90cm, 가로 5m 25cm인데요. 이 벽이 5m 28이에요. 그래서 정말 벽화같이 우리가 보여주자 좀 이래서 결정을 했고요. 이게 보시면은 한 곳을 그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네 장소가 한 곳을 그리신 게 아니고요. 두 곳을 이제 작가님 표현에 따르면 답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어떤 곳을 답사하셨느냐? 남영동 대공분실과 그리고 지금 아라르요 뮤지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 사옥을 답사를 하셔서 본인이 맞아요. 김수근 건축가가 이제 그 두 곳을 건축한 건데요. 제 김수근이라고 하면 건축을 잘 모르시더라도 워낙에 정말 리딩 피규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두 건물이 보시다시피 외양이 굉장히 유사하고 외양뿐만이 아니라 내부 골조 예컨대 나선형 계단과 기둥 같은 이거는 계단도 진짜 많고 네 맞습니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한테서는 공간 사옥이 지금 아라리오 뮤지엄으로 사용되듯이 한국 모더니즘 건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곳이 뭔가 사람을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실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좀 어두운 역사잖아요. 뭔가 고문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 근데 그런 공간과 자신의 사옥이 아주 유사하다는 게 이제 이분의 눈에는 너무 모순적이에요. 모순적이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넘어서서 좀 신기하긴 하잖아요. 사람 고문하라고 만든 데가 자기 집무실로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14점으로 구성된 연작이고요. 그러면 네. 한번에 팔아요? 이제 친구가 좀 높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네. 근데 최대한 한 점으로 소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서 특별함을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민족 미술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화면 구성이라던가 그가 사용한 형식 같은 부분은 특히나 한국에서는 좀 이분화되어 있는데 민족 미술과 모더니즘으로 구분화가 좀 뚜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그 추상적인 모더니즘적인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즉흥적인 선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은 한 면을 통째로 추상화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단순히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작가로서의 어떤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그 작가로서의 개성이 투영된 어떤 표현 방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단순히 예전에 있던 민족 미술이나 혹은 모더니즘이 아니라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미술로서 작용을 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동안 전시를 진짜 열심히 봐서 왜 그런지 그러십니까? 내공이 왜 느껴졌어요. 그랬습니까? 지금 약간은 설득당했잖아. 저도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너무 솔직히 그리고 미술을 진짜 좋아하고 설명을 너무 재밌게 잘해서
유령이 말만 돌아다녀. 근데 그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이 리뷰를 한 글을 봤는데 뭐 이 공간이 어떻게 구해졌다더라, 다음엔 어디로 간다더라, 이걸 몇 번 하고 소문이 끝낸다더라. 무성하다. 그런 것까지 다 유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구에 회자된다고 하잖아요. 유령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욕 먹는 것보다도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사실 네. 저는 요것도 궁금한 게 작품이었잖아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이건 내정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맞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미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지금 동시대 미술에 가는 길이 꼭 시각으로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좀 바로 어느 정도의 본인이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이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조금 그거랑 달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신 게 손지혜 작가님이시고 이번에 이제 한예종 전문사를 졸업을 하셨고요. 이분한테서 제가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좀 유튜브다 보니까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딱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할포스터나 레지스 브레 같은 뭐 좀 먹물 책을 좀 읽어야지 알 것 같잖아요. 먹물책. 네. 하지만 이게 일기예요, 사실은. 이 작가님께서는 20살에 불어불문학과를 진학하셨고, 네, 그해 겨울방학에 어학연수차 불란서에 유학을 가셨는데, 오케이. 불아파. 불아파. 화란 연글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어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어학원 선생님이 너가 빨리 언어를 습득하고 싶으면 그날 있었던 사진을 하나 찍고 그날의 일기를 써라. 저희가 어릴 때 한국말 배울 때도 언어 더딜 때 그림 일기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처음 나 미술할 거야, 나 작가가 될 거야 해서 나온 작업이 아니라 본인의 정말 그 10년간의 세월을 아우르면서 본인이 불어불문학과 학생이면서 미술을 하는 작가가 되면서까지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게 이런 형식으로 보여지니까 미술을 전문적으로 모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 나도 어렸을 때 뭐 일기 쓰면서 언어 학습했지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기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은 뭐 이렇게 세모 표시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불어로 쓴 일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아무리 번역을 용빼게 잘해도 안 되는 부분이. 그 이제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탈락되거나 살짝 뭉그러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언어에 대한 작업도 하시고 실제 짐승 같은 단심 소리처럼. 네, 안 네. 되는 게 있는 치환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작품의 제목은 암실일기입니다. 저는 이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보다 이해가 편리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구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폰트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미술이 다 설명을 말로 다 못하니까 미술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나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뭘 좀 아는 사람 같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도 팬이 된 작가님이세요. 네네. 그리고 입구에서 이게 화분을 뒤집은 건지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네. 이 작품은 성채성 작가님의 기둥 같아 보였죠. 이거 석고예요. 선생님. 석고인데 이제 위에 유토 같은 걸로 좀 더 작업을 하셨고, 플라스틱. 네, 고무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게 기둥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작품 제목이 위에 알루미늄 판이 깃발이고요. 그 기둥이 깃발 꽂이라는 작품의 제목이고요. 그런데 깃발 꽂이가 깃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좀 크긴 하죠. 그래서 뭔가 오히려 이 도끼가 다른 작가 거지만 이게 더 깃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 배치를 해보았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듯하지만 또 안에 이제 중심 골조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위태로움
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또 재밌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프리즈 같다. 그 신전에 있는 프리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죽음이 2층은 정말 주제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 깔려 있는 우리도 지금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유령이 돼서 이 유령의 유령이 악령이 되기 전에 잘 달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는. 그래서 창문이 있으면 또 이 작품은 김나무 작가님의 김나무 돌 인 베를린이라고 유럽 베를린에 여행 가셨을 때 창밖의 풍경을 그리신 건데 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뭔가 그런 기둥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작품끼리 얼기설기로라도 같이 엮여 있는 그 나름의 주제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식으로 작품을 꾸려봤고요. 여기 있는 거 네. 또 있는 입니다. 이분이 저 모래바람의 작가이시기도 한 최은성 작가님이시고요. 전혀 다르다. 매체가.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재능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한국어 제목하고 영어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한국어 제목은 여기라는 작품 제목이고 영어 제목으로는 여기? 여기. 그 영어 here. 그래서 여기 이게 here이에요. 네, 영어로. 그러네. 그 영어 제목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집만한 곳이 없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유령이 몸도 없고 집도 없는 애잖아요. 근데 거기 전시된 작품이 집만한 곳이 없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또 재밌는 요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한번 함께 해보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신용카드가 실제로 누군가가 행명불상에 누군가가 사용하던 카드인데 이걸 작가님이 이베이에서 찾아서 낙찰받으셔서 이렇게 작품으로 또 얼마에 낙찰나요? 이걸 팔아? 이거 판대요 남의 거. 이렇게 있으면 못 파는 게 없다니까요. 와. 있으면 못 파는 게 없어요. 올라가는 네. 게 요 조각 작가가 혹시 같은 작가? 네, 이분이세요 최은성 작가. 같은 조각. 네, 이분은 최봉석 작가님이라고 세라믹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이거 진짜 선보이시는데요. 네, 네. 이분은 위에 작품이 많아서 그러니까 위에서 또 설명 그리고 이 아이는 뒤를 돌아 있는 게 뭔가 이제 이거랑 좀 맞닿아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의로움과 다른 세상이고 그래서 뭔가 고개를 뒤돌아버린. 네. 근데 얘가 일부러 이 작가님 이것도 마감을 청동 녹슨 거 일부러 맞아요.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할수 이거는 있는 네 표현을.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반딱반딱한 것도 있고 이 작가님 진짜 재주가 대단하신 게 이거는 이제 다 작업을 하시고 청동 파우더로 이렇게 부식되는 느낌을 보여주셨고 이거는 폴리싱을 따로 하셔서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죠. 네, 그런 식으로 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가님은 이제 최은영 작가님이시라고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이 작가님 골드스미스를 졸업을 하셨고 근데 아직도 전시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 한 10년 가량을 조금 이렇게 작업보다 좀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 사항이 있어서 작업을 못 하시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작업을 하시게 됐고 좀 본격적으로 너무 재밌는 게 딱 맞아요 여기.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피스도 안 받고 그냥 테이프만 붙여서 해서 뭔가 이제 이거 모르고 하신 거죠? 모르고 이건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하신 작업이고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3층은 좀 아래 말씀드린 유령의 탄생과 조금 별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울타리잖아요. 펜스로. 그래서 딱 우리가 여기서부터 또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화장실도 다 감싸버렸네. 네, 화장실. 작품이잖아요. 네, 네. 요것도 아까 그 아르튼 작가님인가 본데? 다른 작가님이에요? 네, 이분은 기둥 깃발꽂이 그죠? 하신 아, 작가님 맞아요. 네, 이게 실제 인센스 홀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루들이 지금 인센스 가루인데요. 그래서 뭔가 그 유령의 혼을 향불로 달래서 일부러 창문을 열어놔요. 나가라. 나가라고. 악령이 돼서. 그래 유령은 너무 한 곳에 있으면 안 돼. 예, 예, 예. 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얼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정말 미술로서 작용하는 그래서 뭐 화면 구성이라던가 물성 아니면 회화의 성립 조건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안에 있는 이제 파란 푸른 빛이 보이죠? 이분은 최정우 작가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가 지금 온실입니다. 그래서 키우고 있는 거구나 저거. 네, 실제로 이게 온실이랑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조명이고요. 이 온실은 24시간 과일을 생육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초록빛을 비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너무 많이 자라버린 거대한 용과예요. 너무 커버렸어. 네, 용과고 실제 보시면 이게 용과죠. 네, 그래서 이 바닥에 깔린 거는요. 지금 전시장에 깔린 바닥하고 다르게 과일을 싸는 봉지구나. 네, 발포 비닐과 이 노란색은 그 먹는 거? 네, 과일 망이에요. 과일 어. 그물인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네, 나가니까 까는 조금만 보실까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반투명 필름을 부착을 해놔서 밤이 여기에? 네네네 지금 낮이라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이 나뭇가지들이 그림자가 비쳐요. 반투명 필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림자가 지금 이 과일망들 이거랑 지금 똑같아지거든요. 그럼으로써 빛과 전시장 바깥에 있는 것까지 미술로 맥락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작가님의 다 네네 설치하고 작가님의 계신 거죠? 정말 치열한 고민이네. 고민과 아주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 거죠. 본인이 위치를 관객과 잘 네, 찾았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내 눈이 저희 보여요. 눈에서는 굉장히 이제 빨갛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요소인데 우리가 미술을 눈으로 보지만 어떤 이제 진짜 세잔의 사과 이후로 미술이 앞에 있는 게 뭐든 간에 그 사물의 뒷면인 사물의 이면을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봐야겠죠. 근데 우리 눈은 정말 고작 한 1분 남짓 빛을 쐈다고 그 눈이 이렇게 간사한 거죠. 그래서 미술이 단순히 내 액면가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넘어보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여기 곳곳에 있는 세라믹은 아래층에 있는 그 작가님 네, 세라믹 최봉석 작업하는 작가님이세요. 작가님하고 같고 네. 여기 전부 다 세라믹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너무 그거 같지 않아요? 돌 있잖아 수성.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작가님의 제작 방식이 아주 매력적인 것이요. 이게 지금 보셨을 때 어떻게 한 것 같으세요? 나무로 깎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손으로 손으로 한 이렇게 손으로 성형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예시를 강하게 들면 로댕의 청구동 조각하고 제작 방식은 같아요. 이게 네, 실리콘이나 석고 몰드로 피스가 나눠져서 몰드로 구성된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작업 방식이 굉장히 재밌고 길어요. 작업하시면요. 되게 즉흥적으로 느껴졌는데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손의 맛이 아주 즉흥성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그리고 또 보다 차가운 성질인 조각으로서 기능을 하고요. 조각으로서 가장 그 솔리드한 제작 방식을 따르는데 재료는 세라믹이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재료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한 그 상충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렇게 이제 본인의 작업을 더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손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캐스팅을 따서 다시 만들고 그 위에 이게 유약이 아니라 유화 채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번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정말 진짜 이거를 만드신 작품.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전시장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게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말 안 하면은. 근데 작가들은 이렇게 예술가란 존재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래서 그냥 날려서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는 못 속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들한테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고 이거는 작가의 유명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임규환 작가님이라고 또 니스에서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석사까지 졸업하고 나온 프랑스 니스. 네네 되게 좋은 데서 네. 풍경 좋고.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그 일상에 이제
여기도 건물 주차장 같은데 뭐 버려진 화분이나 잡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그 도시 안에서의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이 식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초나. 혼자 자라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강렬한 붓터치나 담대한 색 사용이 확 시야를 사로잡지만 제가 느낄 때 이분한테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 이 환영받지 않는 어떻게 외면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왜냐면 배경은 아무리 잘 해놨어도 배경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거나 더 이제 일상에 있어서 더 주인공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그러네. 네네. 근데 굉장히 그 페인터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질감들이 아주 매력적인 네,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작가님이 좀 안쪽에도 있으시고. 네, 이분 네, 이건 목탄에 장지의 목탄 작업을 하신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동양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이렇게 동양화 시장이라는 게 이제 아주 맛이 가버렸잖아요. 그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뭐 엄청 국수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화에 애정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조홍신 작가님이신데요. 조홍신 작가님은 이제 동양화로 석사까지 이제 하셨지만 이건 아크릴 과슈로 하신 캔버스에 아크릴 과슈를 하신 거고 근데 그런 필법이나 필치 같은 것이 동양화의 그것 같은 작품 제목은 작업실 가는 길이고요. 전선 같죠? 네, 맞아요. 이렇게 살짝 멀리서 보면 전봇대를 그리신 건데 가까이서 보면은 또 굉장히 무슨 서해 추상화 같은 거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옆에 것도 네. 우편함? 네, 우편함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봇대가 너무 좋은 게 저희 집은 암사동이어서 여전히 저런 전봇대가 있어요. 네. 근데 점점 없죠. 저는 암사동을 한번 가봤어요. 그 퀵비 아끼려고 당근하러 제가 직접 암사동까지 갔었거든요. 진짜 옛날 동네 느낌이거든요. 아, 그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그 생고생을 하고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이런 전선줄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분은 실제로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가님들이 진짜 여건이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다 좀 도시 외곽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한남동이나 뭐 목 좋은 데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도봉구에 나 도봉구에도 살았는데. 좀 끝자락에 있는 곳에서 작업실을 쓰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사라지는 어떤 네, 한국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도시의 풍경이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아스라이 보여지잖아요. 화면 구성이나 이런 붓 스트로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서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이거 있겠네요. 곱하기 황금인증이 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 한 번 들어왔는데 예. 여기 방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더 주제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컨셉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상업 갤러리 비엔날 저는 영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저 보이시죠? 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알아서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정말 그거를 운용하는 그러니까 수레바퀴의 수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살롱식으로 꾸며 보았고요. 팔기도 이게 여기가 제 영업장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기가 아주 어떤 수레를 굴리는 돈이 네, 좋아하는 공간. 그럼 살수 있는 공간. 작가님들도 아무리 좋은 작업을 하셔도 다음 재료비 아니면 맞아요. 다음 작업실 월세가 감당이 되어야지 자신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연화성이라는 작가님이시고요. 저 인스타로 보고 왔잖아요. 네, 이분도 사실은 동양화과를 이제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동양화 종이나 아니면 이건 분체를 장치. 사용한 작품도 있는가 하면 정말 캔버스에 좀 더 이제 서양 재료를 사용하신 작품도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따닥따닥 건 살롱식 연출해서 이분 것만 조금 힘을 쫙 빼서 어떻게 보면 살짝
파인하거나 미니멀하게 보일 수 있게 걸은 것은 이분이 이제 굉장히 밀도가 높고 굉장히 이제 화면 구성이 이렇게 확 올라오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주는 방식은 우리가 좀 힘을 빼보자. 그리고 이게 고개를 넘는 고개사잖아요. 서커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일자로 재미없게 거는 게 아니라 고개를 넘으니까 진짜 고개사처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끼를 부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가님이 지금 이것도 같은 작가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동양화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찾을 수 있거든. 여기 안에서 작가님을 네. 찾으면 재밌겠다. 비슷한 작가. 이 예. 작가님이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맞추시면은 뭐 그렇다고 드리진 않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니 이 작가, 네. 이 작가 똑같죠? 맞아요. 역시 선생님. 그러니까요. 저기 짬바가 있으시니까. 뭔가. 네. 오. 근데 이거 아까 밑에 층에 일기 쓰는 작가요? 그분은 아니고 또 다른 최은성 작가님이세요. 옆에 날짜가 있어. 이거는 아이폰 사진 정보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그 찍은 장소고요. 그리고 찍은 시간, 날짜와 시간이에요. 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진을 본인 핸드폰으로 찍고 나서 하신 작품인데 이게 지금 잉크젯 프린트예요. 사실 작품에는 잉크젯 프린트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잉크젯 프린트는 이제 햇빛이나 그냥 빛을 받으면 점점 날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하면 느낀 게 뭐냐, 우리가 핸드폰 사진 100만 장을 찍어도 집 가서 다시 안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매혹돼서 이미지를 찍었지만 마치 그 이미지는 휘발되고 그 날짜만 장식적으로 있는 이 철저 프레임은 있지만 이 이미지는 점점 휘발되고 날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진을 핸드폰을 찍어놓고 안 보는 것처럼. 네, 그런 뭐 아주 재미있는. 이 작가는요? 이분은 사실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한국 국적이 아니신 테일러 서라는 분이고요. 테일러서? 네, 테일러 서. 근데 서가 한국 사람. 네,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남가주에 이민을 가셨고 어렸을 때. 그럼 이 작가님 한국 사세요? 지금은 한국에 사시는데 약 3년 전에 한국에 이제 엄마 아빠의 나라에 너무 살아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생긴 게 한국 사람이지 국적은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한국어도 배우고 이제 좀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현재 지금 동대문에서 그 봉제 학원을 다니세요. 재봉틀도 배우고 있어요. 옷도 만드는 것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천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밑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큰 3m가 넘는 천 작업이 있는데 매번 전시가 끝나면 한 요 정도 단위로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재봉틀로 새로운 작업을 만드시는. 예. 이분은 이제 최현희, 다시 이분은 최현희 작가님이시라고요. 지금 이제 홍대 동양학과 석사를 재학 중에 계신데요. 장지에 아크릴이나 분체도 사용하실 때가 있고, 이건 실제로 분체를 사용했고요. 장지에다가. 그래서 패널에 접합을 한 거고요. 이거는 비록 뭐 그렇진 않지만 작품 접합하듯이 한번 이렇게 본인이 한번 접합을 해보셨고, 이렇게 보시면 캐릭터가 있잖아요. 맛이 누구지? 토끼 아니야? 예. 잠자는 토끼? 이 작품도 작가님 작품인데 이렇게 드러나는 뭔가 이 토끼 같아 보이는 애들은 미니라고 작가님이 이제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미니? 네, 미니. 이게 얘네도 유령하고 비슷해요. 얘네도 뭐 나타나는구나, 작가님에 이게. 따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애들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이분이 2000년생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이 너무 이제 통용화돼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이제 핸드폰 화면 락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비밀번호같이. 뭐 옛날 애니팡이나 그런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뭔가 그때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게 지금 이 작가님이 나무 아니잖아. 네, 유체에다, 그러니까 유화 물감에 본인이 직접 만드신 왁스를 넣어서 이제 좀 더 입체감이 마띠에르가 뚜렷하고 회화지만 부조 작업 같이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왁스에는 뭐 벌집 밀랍이라던가 식용유 이런 것도 미네랄 스피릿 등이 들어가면서 훨씬 물성을 끌어내고 극대화하는. 이제 너무 말 많이 해서 입이 좀 입이 타네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마지막. 네. 그런 작가님이.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알았어. 죄송해요. 너무 같은 시간. 작가 아니야? 네, 이분은 또 다른 작가. 그래서 이렇게 한 게 같은 작가 아니야 하지만 이분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게. 같은 작가? 네. 이것도 이제 본인이 만드신 왁스를 사용해서 뭐 유토나 아니면 시멘트, 석고 이런 거랑 같이 하셨고요. 근데 되게 화분에 핀 꽃 같아요. 이건 실제로 화분이에요. 그래서 작품 제목이. 진짜? 네. 근데 이 작업이랑 너무 어울린다. 어울리죠. 같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단순히 벽에 걸어놓는다고 회화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회화고 어떻게 봤을 때는 다 조각인 거죠. 왜냐면 이건 실제로 물감이 사용됐고 이거는 또 굉장히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각으로서 봤을 때는 이것도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서페이스 거기에 입체가 1mm라도 있으면은 그걸 조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네. 혹시 저희가 놓친 작가 있을까요? 여기 최은영 작가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작업을 좀 다시 시작하시면서 했었던 초기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저것도 지금 울타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도시 풍경의 벽에 고양이 발자국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네.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좀 몇 달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더 작업을 재밌게 하시고 있는 게 지금 이 작품들. 이거 근데 철 그거 아니야? 그 바닥 그게. 바로 아시는군요. 역시. 그거야 이것도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성, 마테리얼 스터디를 하는 추상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수구를 줌해서 그렸다거나 공장 떨어지면 네, 괜찮아요. 이런 게 이제 파이프나 컨센트 같은 배관 단면을 그리신 거고 지금 이제 점점 본인 이제 일상을 그러니까 피규어가 명확한 것을 더 자기의 조형 언어로 추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일상인지 작품인지 첫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고 계시고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수구에 낀 나뭇가지 같은. 네. 예. 재밌다. 그렇습니다. 이소아 쌤이 소장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소장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 방이 안 돌아가지고. 이게 지금 다 팔린 줄 알았는데. 다음 달부터 제가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땡빚을 갚느라 원양어선을 탈 생각이에요. 뭐 들리는 막 혹자는 무슨 자기가 무슨 이 대박 나가지고 다음 달에 크루즈 여행을 가서 연락이 안 될 거라 그랬다는데 아주 남의 타는 속을 모르는 작품 리스트요. 그건 참 저도 오프닝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도 사실 오며 가며 알게 된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행인으로서 제가 얼굴이 팔린 거고 저도 사실은 뚜렷하게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고 작가님들도 커리어가 아주 극초창기시다 보니까 너무 이게 모든 사람들의 작품 가격에 액세스가 되면은 이게 사실은 위험할 수 있고 왜 그래서 정말 명문 갤러리일수록 가격을 좀 더 이게 어떻게 또 보면은 지들끼리만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다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저라고 오프닝 날에 정말 광 팔듯이 막 가격도 다 까고 그럼 저도 좋죠. 근데 이게 멀리 보면은 그러니까 미술이 어려운 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가이사르의 것을 가이사르에게 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미술이 그 중간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서 금전이 필요하고 재료비도 금전으로 지불해야 되고 하지만 미술은 또 어떤 별나라나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무형의 가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미술을 사랑하고 정말 이거 끓여 먹거나 삶아 먹을 수도 없는 거를 우리가 진짜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물리적인 수고로움을 들여서 전시 관람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이렇게 다 까고 하는 데가, 특히 오프닝 날엔 저도 그래서 현실적 손해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좀 그랬는데. 근데 뭐 어저께 솔직히 바로 PDF 파일 본 거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했고.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별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결국엔 이걸 팔긴 팔아야 다 된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콧노래도 부르지. 먹고 못 살면은. 작가님들도 팔아야지. 그렇죠. 제가 진짜 이번 전시가 정말 운이 좋고 윤혜준 선생님이 정말 좋은 뜻으로 도와주셔서 그렇지만, 제가 사실 전시장에 안 잡힐 때부터 이 16명은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믿고 자기 작품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힘은 그만큼 이분들 입장에서도 저 옷도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이상하게 생긴 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애라도 전시하자고 찾아오면은 승낙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술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걸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많이 좀 생각을 이번에 해주셨으면. 그래서 유령을 바라봐 주세요. 몸이 없고 형체도 없어서 내가 보기 힘들지만, 많은 꽃들이 있지만 들풀도 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가시화가 되지 않은 작가들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은 이분들도 자기 그거 하나로 이 진짜 모진 길을 가는 거잖아요, 작가님들이.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서 인보이스까지 받으시면 너무 좋고. 리스트 돌리고 있어요. 네. 네, 4월 여러분들.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제가 뭐 과체 중이라 공중제비는 못 돌아드리고 마지막 신발. 인사. 마지막 네. 인사. 예, 여러분. 네. 알았어. 이거 그만 보고 많이 했다, 이제. 그만 보고 빨리 오세요. 지금 유튜브 틀 시간이 없어. 전시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